예,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노동계는 이재갑 고용노동 장관의 퇴진 요구는 물론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사 전문가인 박종인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선 그 정부 대책에 대해서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노동부 대책은 특별 연장 근로 요건에 업무량 증가 같은 경영상 이유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량 증가 같은 사유가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사유가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할 여지가 크다. 반면 사측 입장에서는 물론 반기는 입장이겠죠? 예, 맞습니다. 사측에서도 환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대책에 따르면 특별 연장 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형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하려면은 노동계의 근로자의 합의를 얻어야 되고 또 관계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기업들이 그 주 52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이 정부의 이번 보완책 발표 배경인데 이 정부의 판단은 맞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객관적인 결과가 없어서 사실 정부 판단이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연장 근로 시간이 많아도 단순히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됐는데 이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에서 확실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는 기업이더라도 업무량 증가로 주 52시간제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쯤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들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근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특성상 원하청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근로자 한 명이 연장 근로로 처리하는 것을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비용 부담이 많이 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기업에게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었더라도 비용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계속해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비용 문제가 걸림돌로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제도 시행 유예화하고 함께 특별 연장 근로 요건, 이 경영상 사유를 포함을 했던데 이건 왜 포함을 시킨 겁니까? 예, 정부에서는 원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형근로제 요건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동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행정소송 그리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서 특정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시행규칙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특정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공무원의 집행 없이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도 노동부 인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재가 요구하는 직접성이 없어서 헌법소원도 어렵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무전문
법무법인 강남의 박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